출발 새아침. 소위 국회의 4+1 협의체가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 협의를 도출해내고 어제는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게 크게 반발했고 문희상 의장이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상정되고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25일 임시회기가 끝나면 민주당이 새로이 신청한 임시회가 26일부터 시작되고 해당 안건은 표결 처리될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체가 상정시킨 선거법 내용은 현행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비례의석 30석에 대해서 50% 연동률을 적용시킨다는 것뿐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고 국회의장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당대표가 삭발과 단식을 하면서까지 막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인지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정치인들의 셈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동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전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겪어야 할 과정이겠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일단 케이크는 주문해놨습니다. 그래도 빠르시네요. 예, 저희가 이 파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자주 가는 그 베이커리에 미리 네.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좀 자상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우리도 한번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소식 다 콩가루 소식입니다. 우리 시작은 좀 예쁘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얘기들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그 콩가루라는 게 이제 콩국수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맛있는 콩가루 그런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라고 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그 콩가루입니다. 첫 소식은 그래서 네.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콩가루 같은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예. 정원 목사가 이제 어제 그 어떤 그 보수 단체의 창립 그 현장에 그 축사를 하러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제가 또 헬마 뉴스, 헬마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헬이라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평범한 망언이라면 이제 이분은 뭐 워낙 평소에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헬마 뉴스의 소식으로 되기에는 이제 신선함이 떨어지는데, 어제는 하필 본인의 설교 자리도 아니고 남의 집 잔치에 가셔가지고 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뽑아왔습니다. 어떤 망언을 또 하셨습니까? 예, 네. 국민통합연대라는 이제 보수 정치 조직인데 네. 자유한국당의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축사를 한다고 이제 전 목사가 올라가시더니 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제 술렁술렁하기 시작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전지전능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네. 굳이 정강원 목사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특히 좀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맞는지는 한번 자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네네. 아무튼 이 신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광훈 목사한테 주장하시기를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어머나.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를 하고 북한에 편입을 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 때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평화 헌법을 개헌해서 연방제로 만들고 북한한테 바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자기가 얘기한 거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누구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분 왜 이러시죠? 정말 기분 안 좋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좀 꽂힌 게 그 평화 헌법을 고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평화헌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일본의 평화헌법이랑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 굳이 헌법의 별칭을 뭐 평화헌법이라고 쓰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물론 이제 전 세계 모든 헌법에는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긴 하죠. 뭐 그게 뭐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뭐 브라질이든 프랑스든 다 비슷비슷할 텐데. 네. 여하간 이 얘기가 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듣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 아니 대한민국이 망한다느니 그런 악담을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렇죠. 그래야죠. 전 목사는 네. 이건 내가 내 체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항의가 계속되니까 나가 당신 나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중간에 끼어드냐 이런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본인의 체험을 좀 듣고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 리가 없지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실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헌법 정신을 얘기한 그분은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상식적인 그럼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보수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법에도 정말로 그분이 말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분은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전 목사는 이제 뒤이어서 무슨 본인이 집회를 한번 했다 하면 끝나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제 돈을 찔러놓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기부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미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쌓여진 뒤였고요. 네네. 남해 행사 출범식에서 이제 논란이 될 발언을 막 던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콩가루 축사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그러네요. 합니다. 자기니까 뭐 주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잔치집 가서 재를 뿌린 꼴이 됐는데. 네, 콩가루를 뿌렸죠. 네, 특히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콩가루를 좋아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두 번째 콩가루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선거법 논란이 불러오고 있는 콩가루 정당 난립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콩가루 정당 난립에 대한 논란입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1.3m짜리 엄청 긴 그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거나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이 50개다. 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당들이 더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좀 딱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는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냐 이거겠죠? 그런 주장인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정치 참여 그리고 네. 정당 설립의 자유 이거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이제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정당 설립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이제 투표용지가 길어진다 이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막아야 되는 사안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3%를 못 넘으면은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난립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더 핵심적인 문제점인데 정작 정당 설립을 추진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시민들은 정당 만드는 거 난립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괜찮아. 이런 의미인 건지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작 정당 난립이 될 분위기는 사실 보수 정당들 사이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조금 놀라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 얘기죠? 예. 일단 자유한국당이 있고요. 보수 정당 중에 바른미래당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당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네. 지금 이제 창당연차 돌입했고요. 네. 어제 이현주 의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일명 전진당이라고 하죠. 이제 영입 네. 이사를 발표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정당 활동을 본격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러면 한국당이 그 난립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게 과연 어떤 정당의 난립이냐? 결국 보수 정당이 난립해가지고 자기네 파이가 줄어드는 거 그걸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꺼내는 거는 네. 난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나 뭐 새로운 보수당이 그 보수 정당 대열이 그러니까 통합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따로 나갈 경우,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그 보수당도 따로 갈 경우, 그러면 이제 비례한국당을 실제로 내세우더라도 표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는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콩가루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콩가루 얘기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얘기인데,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 집안이 워낙 좀 땅콩 쪽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땅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의미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명 그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양반이 이제 어제 그 동생 조원태 한장그룹 회장의 그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어기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공동 경영을 하라고 했는데 가족들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분이 좀 일어나는 겁니까? 식구들끼리?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한항공의 그 한진칼의 지금,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내분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원태 회장이 6.52% 갖고 있고요. 조현아 부사장이 6.49%,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6.4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뭐 마치 삼국지처럼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계속 이제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이번 대한항공의 그 인사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생인 조현문 전문이 이미 이제 경영 복귀를 했는데 네. 내 이름을 왜 뺐냐? 나는 왜 그 허가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냐. 결국은 땅콩 회항이라는 이 오명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했던 대한항공이 이제는 땅콩가루 집안 싸움으로 또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유명세가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해요. 진행자분과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의 폭풍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이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결국 어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의원님께서 척배일 같은 것은 제가 하지 말자 했는데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인터뷰에서 뭐 꽝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먹으면 체한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대로 다 이렇게 또 서로 양보를 해주셨네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통과가 이제 얘기인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딱 제가 보면서 와, 정말 국회의원은 극한 직업이다.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한국당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 타협,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는 건데 네.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또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추운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온 건 좋은데 네네. 창밖에만 머물고 창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급기야는 태극기 부대 수천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국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 밀려가면 되지 않는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 등이 있기 때문에 네. 해를 넘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4+1에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 조정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어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손학규 이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글쎄, 손학규 대표도 이제 석패율제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네, 초창기에는 그랬던 걸로. 네, 어제 그제 저녁에 이제 유성엽 우리 청당위원장. 네. 대한신당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네. 의중을 타진하더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아무래도 했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참 여러 가지 힘든 모두가 상황에서 다 역할을 한 거죠. 각자 역할을. 네. 그렇죠. 심상정 대표만 하더라도 네. 눈물을 머금고 그러한 결단을 해준 것은 다 잘한 거죠. 뭐. 한국당 역시. 빼고는 다 잘한 거예요. 한국당 빼고 다 잘했다. 그렇죠. 한국당은 네. 지금도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네. 자, 어쨌든 박지원 의원께서라도 참 앞에서 끌어주신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본 게 뭐냐면 어제 결국 합의 내용을 보니까 현행대로 지역구원은 253석, 비례는 47석.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만 비례 30석 중에서 50%만 연동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 30석에 대해서 50% 연동률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힘들었을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100명 정도가 고소고발되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글쎄,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은 정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군요. 최선의 길이 아니면은 차그 길이라도 가는 게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것이 큰 개혁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네. 또 사실상 과거 양당제로 지역 구도가 분명할 때는 네. 석패율제도 필요했지만은 이제 사실상 다당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그러한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한 당이 손해보는 그리고 한 당이 이익보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은 정치가 아니죠. 서로 그렇군요. 양보해서 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이번 잘 됐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 첫 수를 배부르겠느냐. 일단 첫 걸음을 뗐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어제 나온 합의안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왜 이걸 계속 반대하고 있을까? 사실 예전에 얘기했던 안보다 훨씬 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 그냥 찬성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자유한국당 속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던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유승민 당 생기고 또 어제 보세요. 뭐 국민 대통합 연대 네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니까 네. 결국 황교안 대표 리더십 결과 보수도 사분된다. 오히려 더 쪼개진다.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개로 갈라지는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 속은 잘 몰라요. 그 집 속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사실 세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이 그러한 것을 납득하겠느냐. 그리고 의석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어제부터 이제 그래서 선거법이 상정이 되고 국회의장을 에워싸고 한국당 의원들이 뭐 연호를 하면서 항의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의장의 진행대로 다 일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황교안 대표는 뭐 한 거냐 이 리더십이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재철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황교안 대표와는 원체 강경하게 네. 절대 문재인 정부가 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의사당 안으로는 못 들어오죠. 그렇죠. 들어오고 싶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 의장을 에워싸고 소리 지르는 의사를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강경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뭐. 강경하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는 잘하고 있으면은 국민의 지지도가 올라가야죠. 예. 못하니까 뭐 이낙연 총리에게 네. 대통령 후보 순위도 자꾸 밀려나가고 또 때때로 뭐 한국당 지지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만약 약 1년 전에 취임한 황교안 대표가 네. 지금처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했던 황교안 대안을 내고 국회에서 타협 조정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였으면은 진짜 우리 진보 세력으로서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네. 잘 해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 탔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천복을 탔다니까요. 천복을 타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물론 당내에서도 이 지지하시는 분과 아닌 분이 좀 갈리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모범생 이미지였고 너무 이렇게 좀 꽃길만 걷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좀 강성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내부 결석을 다지고 본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전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민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비등점에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네네. 순식간에 광화문을 나가서 장애투쟁을 해서 그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부 여당과 협상의 방법으로 삼아야지. 그건 버리고 대화는 버리고 365일 장애투쟁한다고 하면은 국민은 식상하고 네네. 결과물로 나온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거죠. 네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또 YS 같은 분은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얻어낸 게 뭐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잘못하니까 시정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의 1년 당대표 하면서 내놓은 게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딱 뭐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또 하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사실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 의원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논란을 야기시켰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람하고 왜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 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글쎄요, 정광훈 목사는 제가 공개적으로 성직자에게 성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네. 그러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를 존경하지 않잖아요. 네. 말씀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자꾸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성한 하나님 자체도 전광훈의 하나님은 네. 믿지 못할 하나님이다. 믿지 못할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을 하는 목사님과 교분을 가지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목사님 같으면은 얼마든지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은 전광훈 목사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네. 제가 어제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상임집행위원장에게 그랬어요. 왜 그 행사에 네.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가서 축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던가요? 웃기는 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 그 국민통합연대의 출범은 네. 완전히 전광훈 목사의 축사로 인해서 희화화됐다. 네, 희화화됐다. 그러니까는 아니 거기 어서 축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장이 그 전광훈 목사 거기 있어서 집행부 뭘 맡았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 청구와 발부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 변호사가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상식은 네. 직권남용은 구체적으로 범행이 잘 소명돼야 되잖아요. 네.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상당히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광철, 백원우 비서관들과 합의해서 네. 공무원의 사표 처리가 그 이상 강한 징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네. 또 당시 유재수 국장의 범행은 그 이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 처리를 한 것은 정책적 결정으로 과거 IMF 때나 모든 정책의 결정은 무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이번에 박스트라다무스의 또 하나의 예언으로 저희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답답한 정치를 이렇게 시원하게 그러면서 귀엽게 풀어주실 정치인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에 한 번씩 저를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오프닝입니다. 송구합니다. 사실 저는 츠다르크라는 별명이 추미애 그 장관 전 후보에게 있잖아요. 네. 저는 우리 이재정 의원에게도 또 이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지 않을까 사실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귀요미가 좀 약간 먼저 있어서 좀 조율하는 중이에요. 조율하는 중. 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먼저 좀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요즘 힘드시죠? 국민들이 제일 힘드시죠. TV를 봐도 희망을 주는 뉴스보다는 또 정치권에서 희망을 드려야 하고 네. 절망에서 건져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혹시 절망 속으로 밀어 넣는 건 아니지? 아유, 송구합니다. 네, 자, 어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결국 국회가 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 네.
한국당에서 제가 다 봤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네네. 그 필리버스터를 처음부터 막 신청을 했는데 네네. 이게 임시회 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찬반 토론만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서로 이제 다투는 과정이 이제 그대로 보여졌단 말이죠. 네네.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예,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관련 규정을 보면요, 그 예산안 그리고 또 이제 기금 심사 등에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모두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법률은 그렇게 어떤 법조문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들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유추 해석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요. 네. 다른 법률 보면은 회기가 시작되면요, 회기 결정의 건은 즉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서 해석하건데,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그 해당 회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음 회기 처단권으로 상정된다? 네. 상상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식적인 해석의 법률의 뭐 조문 해석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해석에 뭐 우리가 유추해 보더라도 근거해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말이 좀 입론하기 어려운 논리죠. 그런데 사실상 정말 회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고 국민적 뭐 어떤 논의 전개를 국민께 보여야 될 그런 사안인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반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상정된 법안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전공법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어제 딱 보니까 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희상 국회의장 혼자 그 앞에 네. 나가서 앉아 계시고 또 거기를 한때는 또 뺏기기도 하고 네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연단해서 네네. 둘러싸서 문 의장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네네.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왜 다른 의원들, 다른 당 의원들은 왜 네. 도와주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순간 동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나간다. 또 이런 얘기 나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어때요? 저희 당도 그렇고 문희상 의장도 지켜보는 국민도 갑갑할 때 문희상 의장님도 그 의장석에서 얼마나 이제 모욕스러운 상황도 감내해야 되고 그 협박의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편찮으신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의장님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실랑이를 하는 순간에 그게 이제 폭력적 상황이 의도하지 않게 연출될 수도 있고 네. 또 자유한국당이 몸으로 막아놨을 때는 같이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률이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지난 그렇지 4월 않죠. 패스트트랙 지금까지 이렇게 지리멸렬한 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의장석을 올라가는 것은 원내대표가 협의를 위해서 올라가는 순간 외에는 저희는 상정하기 힘들었고요. 바깥에 에워싸고 있는 분들 때문에 사실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대고 집음대는 그 목소리가 들렸지만 네. 그 의장석을 둘러싼 소음 때문에 정작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들은 발언자의 목소리조차 현장에선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그건 명백한 회의 방해입니다.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관련 규정을 위배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른 처리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편입니다. 뭐 의장님 보호하지 않는다는 너무 그런 수동적 자세에 대해서 좀 갑갑해하는 국민들도 계셨겠지만 의장님도 우리도 어쨌든 순서에 따른 표결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가 당초의 목표였고 마음은 편찮으셨겠지만 저희 역시도 다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건 너무 편파 진행 아니냐. 의장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당초에 4+1 안이 올라가기로 했던 게 회기를 시작한 첫날입니다. 네. 당시 3시 개의였던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4+1과 협의해오지 않는다면 본회의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문희상 의장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지지자 여러분들이 문희상 의장님의 결단력이 없음을 또 나무라기도 했거든요. 의장님 입장이 생각한다면은 그 기간 자유한국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부터 이제 원망을 듣지만 나머지 정당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자유한국당에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편파적 진행이라는 말은 그냥 떼쓰는 연장선에서 또 다른 이야기, 메아리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단호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린 패스트트랙 절차가 지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상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
결과적으로 바뀐 거는 30석 비례 의원석에다가 연동률 50% 적용하는 거. 이거 말고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1년 동안 그렇게 100명 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하고 그랬을까? 단식했을까? 삭발했을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뭐 선거법과 이제 공수처법 그리고 검찰개혁 이제 부대 법안들을 모두 함께 살펴야 되는데요. 분명히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오랜 동안 이제 학계에서 표의 등가성,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계속 고민이 되었던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으로 첫 도입을 한 겁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그 연동형 비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그 제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필요성을 절감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주장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정된 의석수 그리고 또 한정된 비례대표 수를 전제로 한 마당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첫 도입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간에는 이제 250석에서 3석 줄어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네. 또는 캡이라는 것 때문에 네. 제도의 취지가 이제 무색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한정된 의석수 그리고 또 비례대표가 충분치 않은 그 상황 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250석이 253석으로 현저해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돼버린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다른 4+1 야당의 요구였고 그래요? 왜요?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225석 대 275석에서 네. 250석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네. 민주당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야당 전부가 요구했던 겁니다. 왜요? 이것은 각각의 이제 셈법이 당의 입장에 달라서? 예, 그렇겠죠. 이제 수식이 달랐을 텐데 이것은 뭐 정의당이고 어느 당이고 민평당이고 어느 당 할 것 없이 공통된 요구였고요. 민주당은 이 법을 어떤 식으로든 진일보시키는 것 한 발이라도 나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응했다는 점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50대 50으로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됐고 석패율 도입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사당끼리 지난번에 내놓은 안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석패를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되면은 그냥 석패율만 빠지고 250대 50은 그대로 가나보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50대 50이 또 그냥 현재처럼 바뀌면서 석패율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석패율하고 이 비례 세석이 이제 사실은 교환된 느낌이 교환된 드니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뭐 원래가. 협의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해. 네, 뭐 모든 걸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초 원안을 고수하자고 한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절차에서 가장 원망을 들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렇죠. 253석으로까지 지역구를 이제 뭐 250석 논의에서 늘려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명분이 약해진다. 받지 말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 바른미래당에서도 논평을 냈잖아요. 민주당은 놀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다수당이니까 감내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의를 근데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 뭐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지위가 이제 저 개인적 대변인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얘기하면 석패율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분이 이제 그걸 보존 못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구가 줄변한다는 사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주시해 보시는 얘기였군요. 걸로. 석패율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니까 포기하면서 대신에 뭔가 또 뭐 그런 안전장치 이제, 하나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게 뭐 낫겠다. 여러 상황들 당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 각 당의 협상 대표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당내 추인을 위한 고육지책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깔끔하지 네, 않은 느낌이 그렇군요. 드셨겠지만 개혁하기 위한 일부 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들이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권남용 혐의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실 거면 일찍 하시죠. 그렇게 지리멸렬한 수사 끝에 결국은 조국 일가 수사에서는 영장 청구도 못 해내시고 그렇게 변주 굴리시다가 이제 와서 하신 걸 보면 네. 그것도 지금 그 건에 대한 영장 청구가 영장 청구에 마땅한 중대 사실이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장 청구가 발부될 정도의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진정에 못 하셨다는 점도
한번 지탄받아야 될 지점들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입론이 불가능했던 수사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 건들은 사실상 별건으로 보이는 지금에 와서야 감찰 무마라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된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지금에 와서야 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군요. 수사할 것들이 없었구나, 무리한 수사들이었구나를 반증하게 되는 또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되겠습니까? 26일 날 실질 심사인데. 어느 순간부터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공권력의 판단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또 법률가의 어떤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기가 법조인으로서. 어려워졌는데요. 안 되는 게 맞죠. 발부되지 않는 게 마땅하나 지금 검찰의 행태 자체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인데 저희가 자꾸 목격하는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폭주를 끊어줄 걸로 기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김기현 첩보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청와대가 개입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이거는 김기현 측은 비리 사건이 네. 예, 비리 사건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좀 오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리 사건이 무마 사건으로 변해버린 사건인데 네, 네. 지금 검찰이 관련해서 이제 사건 조사를 마치고 왔던 분의 통화 기록을 통화 내역을 이제 다시 다음 조사에 들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게 뭐 보감청인가 이런 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이 밝힌 명시적인 입장은 도청도 아니고 감청도 아니다 했어요. 감청은 합법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사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뭘까?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 그 지점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이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으로 가버렸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청각에 다시 만나요.